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영업용 가스비 미납액이 두 달 새 100억 원이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파산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이 정치꾼들이 전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꼬박꼬박 많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으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전염병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그리고 죽지 못해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끝나고 이제 좀 뭔가 해볼까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고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켜가지고 완전히 서민들을 죽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달러, 갓달러, 킹달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응을 했어요. 중국도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민들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기 나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국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전염병 3년, 급격한 금리 인상, 여기에다가 공공요금 폭탄, 어떻게 버팁니까? 다 죽어 나가는 거죠. 결과 이제 두 달 새에 100억 원이 증가됐다.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연체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 연체도 자기들이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국민들 고열 짜내면은 자기들은 부자 될 줄 알고 성과급 잔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연체가 많아지고 결국엔 국가 경제 자체가 부실해지게 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지금 서울 경기 가스비 미납액이 대폭 증가됐다. 음식을 팔아서 가스비도 못 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분할 납부 아니라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기 불황, 가스비 인상, 정부 대책 부재 겹친 영향 풀이.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정부가 뭐 5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 뭐 또 지금도 뭐 교육 전문 대학원을 만든다, 그냥 대책 없이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들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실 옮기는 문제, 영빈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국민들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마구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요금 못 낸다, 가스비 폭탄에 미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지난 1월 기준 미납액이 114억 원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서울 경기만 이렇다 그러면은. 네, 국밥을 팔아서 가스비도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요금 밀린 식당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 경기 가스비 미납액이 대폭 증가되고 있고 경기 불황에다가 가스비 인상, 정부 대책 부재,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네, 태원 유진 회사 가스비 미납,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이러한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올겨울 난방비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2배가 됐다. 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대학도 밀린 임금
현금 공과금만 110억 원. 네, 한국국제대학교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전기가스비 인상 잠정 보류하겠다. 네, 시기폭 추가 논의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단은 자기들 정당보조금 폐지하고 특할비 폐지하고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부터 폐지해야 돼요. 자기들 잘못하고 재보궐선거 만들고 계속 국민 세금만 계속 나가게 만들고 이런 노력 없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보조금 당장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영업용 미납액이 2달 사이에 100억 원이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가스요금 내기 버겁다라는 거죠. 네, 지금 파산 면책 신청자 80%가 50대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50대 이상.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증가할 거다라는 거예요. 파산 면책 신청자 80%가 50대 이상. 지금 이제 이 50대 이상 이 참 비참한 이 고령화 또 비참한 이 중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빚 갚느니 파산하겠다. 네, 연초부터 회생 신청이 줄여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한계 몰린 소상공인들, 네, 코로나 충격도 못 벗어났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크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빨리 금리를 내려라. 지금 베트남이 왜 금리를 내렸겠어요? 베트남이. 또 일본이 왜 금융 완화 정책을 쓰고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 생각 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기업 사정도 악화일로다. 법인 파산도 2달 연속 100건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건설업종 줄도산 우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재현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코로나 끝나서 이제 됐네 했는데 회생 신청이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리전을 펼치고 있고 4차 산업 독점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 독점을 위해서 갖은 이기적인 수법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려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를 전개하고 양털 깎기를 전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고 또 그 중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 하면서 만세 부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냉철하게 파악해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엔 빚내서 버텼지만 고금리의 개인회생 신청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 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네, 경기 위기 속에 국회의원 87%는 작년보다 재산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결국에는 정당보조금, 선거보전금, 업무추진비, 특할비 이런 거 다 폐지해버리고 국회의원도 실질적 수당제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보좌관도 2명, 뭐 9명이 필요합니까? 네,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 이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대폭 줄여가지고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국회의원들만 재산이 증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터지는 거죠. 네, 국회의원 재산 증가 1위는 한무경이다. 70억 원이 올라갔다. 네, 2위는 박정 47억 원, 3위는 정우택 31억 원. 네, 부동산, 주식 등의 영향이다. 네, 재산 상위 1, 2위 안철수, 전복민. 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들. 네, 대통령실 이현모 비서관은 443억 원 재산 1위고 김대기는 73억이다. 대통령실장. 네, 김은혜 246억,
김태효 131억, 김동조 125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고통을 알까? 저는 이게 참 의문입니다. 왜 부자들만 데려다가 이렇게 중책을 맡기는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서민들의 고통을 아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네, 8개월 새 재산 25억 불어난 김대기. 네, 그냥 실수였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대통령실 재산 1위는 444억 이현모, 김은혜 264억. 네, 이게 재산이 뭐 윤 대통령 76억 9천, 김건희 여사 명의가 71억이다. 71억 6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참모 평균 45억이다. 네, 45억 6천.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이 과연 전기세 또 가스비 못 내는 서민들 이 고통을 알까? 정말 이 고통을 알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보험 용지 받고 펑펑 울고 또 연금 용지 받고 울고 가스비 또 전기료 수도비 청구서 받고 집 앞에서 펑펑 우는 그러한 현실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평균 재산이 46억이다. 3명 중에 1명은 다주택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주택 정책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자가 실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국회의원 재산 평균이 34억이다. 70%가 억대가 증가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런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들의 고통을 알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국회의원 다주택자가 40명이다. 국힘 30명, 민주 7명. 이런 자들이 과연 국민의 고통을 알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서민들의 고통이 이렇게 전개된다. 급격한 금리 인상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특할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거 다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총리직, 불필요한 부의장, 차관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불필요한 장관도 줄여버리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회생하기 어렵습니다.